네, 안녕하세요. 돌파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핫한 종목 위주로 상한가를 주로 갔던 종목 혹은 좀 끼가 많은 종목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올렸던 거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올렸던 거는 뭐 크게 뭐 할 게 없었어요. 제가 올렸던 이 종목줄 중에서 다 이길날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타점이 오지 않았고, 이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원하는 그런 패턴은 안 나와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나머지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고, 간단하게 진행사항만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것만 설명하고 바로 이번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를 했죠.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는 노렸었습니다. 요걸 노렸었는데, 이걸 했구나. 미래에셋 증권을 노렸었는데, 요걸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요거는 좀 들고 있는데, 이것도 참,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를 했어야 되는데, 증권을 해가지고, 근데 증권이 왜 이렇게 더 좋아 보였는지, 뭐 진행 중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원익큐브.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 우주항공, 올해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가 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해서 일단 그쪽으로 가 있어요. 머릿속에 일단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쏟고 있고, 이제 타점이 오면 아마 편입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한 종목 편입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큐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소재 산업의 재고 조정 그거 종료 시그널과 경영진의 주가 방어 의지 그게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원익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눌림목에 와서 노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격이 높아요. 이게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20선에 붙어서 하는 경향이 많고, 안 내리더라도 이게 100 아래로 내려와서 꺾어질 때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놔뒀다가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해버리면 이때는 닭공 2트랩으로 접근을 하지, 이런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를 못하는 거고, 에스트라유텍은 뭐 하나 둘 여기서 했는데 이날 이것도 상하 갔을 때 줬죠. 이것도 이렇게 상년과 패턴은 나왔지만 안 했어요. 했었으면 다음날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것 같네요. 3% 올라갔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배 찬스는 안 됐고요. 100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 아미노로직스도 이길날 급등해 버려가지고 제가 이날 줬었는데 뭐 급등해서 이것도 뭐 종배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됐고, 키네마스터가 저는 이게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단발성의 재료인데 요날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음봉 빠져서 종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래 꼬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 뭐 이평선들이 뭐 받치고 있으니까 크게 떨어지진 않겠다 해서 이제 종배를 들어갔어요. 다음날 조금 올라갔어. 조금 올라갔다가 빠져버렸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본전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 중. 여기까지 와서 이거는 뭐 들고 가도 그렇게 회복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오비고는 이렇게 둘중잘 돼서 못했고, 3번 못 떴어도 그냥 공간이 없었고, 라운테크 마찬가지고, 그쵸? 뭐 할 게 없었어요. 이거는 할 수는 있었는데 이날 뭐 다른 종목 미래에셋 증권 그거 하느라고 못했고, 대한항공통신을 이날 차라리 종배를 했을 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날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이날 못했던 게 변명 같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날 종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이날 이거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날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12월 달에 종배한 게 2개가 있었고, 1월 달에 종배한 게 1개가 있었어요. 1월 달에 들어와서 키네마스 하나 했죠. 근데 이 3개가 빌빌한 거야. 그래서 이건 다 손절을 처리했고, 이것도 빌빌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혼자서 종배하고 그러면은 뭐 부담 없어요. 그냥 막 들어가도. 근데 이제 저의 의지에서 종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는 종목들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고 이래 버리면은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종목 주기가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또 떨어지면 이 사람들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함부로 못 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만약시 혼자 있었다면 막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또 이거 8%인가 그렇게 갔죠. 아, 여기 굉장히 많이 갔죠. 그래서 이거 못했고 했었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좀 그 종목을 많이 주자, 되도록이면 많이 주고, 판단은 각자한테 맡기고도 비중 관리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놓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드림 CIS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림 CIS도 요날 관심 종목을 줬거든요. 이 길을 반등 나올 걸 예상하고,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을 완전히 회복이 못해서 종배를 못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크게 나온 다음에 이 길날 눌러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못했죠.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뭐 항상 닭공 이틀에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린 PTS처럼, 뭐 예전에도 제가 이런 사례 되게 많이 보여줬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트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5일선 깼죠. 자, 이렇게 나는 이제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기다리려고 해요. 만약시. 그리고 97.22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들어가는 찬스인데,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주의거든요. 왜냐면 혼자 하면 들어가요.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많았죠. 이랬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5일선 트랩이 나와줘야 돼. 강하게. 그래야 다음에 눌러질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닭공 이트랩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드림 CIS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당이 안 돼서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뭐 PST 이것도 이후로 계속 날아가가지고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종배할 찬스가 없죠. 이거는 서울시장 후보주, 그 정원호 관련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안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내려오면 한번 노려볼 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여러분들에 주는 종목들은요 다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에서 줘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서 내려오는 걸 매매를 하든가, 여기서 요 눌림목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트랩이 나오고 다음날 눌림목을 하든가, 요거예요. 요거 눌림목 매수가 딱 요 패턴입니다. 아니면 상종고. 그래서 닭공 2, 3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매가 찬스가 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도 그렇게 제가 그런 매매를 하려고 이런 종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의 지극히 뭐 기관내인 수급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주는 종목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핫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뭐 둔탁하고 뭐 이런 거는 하실 분은 별도로 하시면 돼요. 그런 거. 근데 기관내인 수급주라고 해서 제가 주는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박자 차트하고 그다음에 수급, 그래서 재료, 요렇게 요거를 항상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체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관인 수급주라도 이 차트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해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수급, 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작은 것들은 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재료가 약한 것들 잘 안 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상한가를 갔거나 전고 돌파를 강하게 갔거나 이런 어떤 재료를 노출되면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그래서 이런 매매는 뭐 이미 시장에서 익숙한 기법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중 관리하고 대응을 잘 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겠죠. 정비하다 보면 맨날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익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플러스해서 이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중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11종목 되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러셀입니다. 러셀. 자, 러셀이 여러분들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갔어요. 저도 이거 단타를 우리 그 카페에도 보면 이거 매매하신 분이 있는데 매수하자마자 VI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상한가로 바로 지킨 종목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고 이게 보시면 상잔량이 100만 주가 쌓일 정도였어요. 굉장히 저기 됐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장중에 아마 매매하셨다면은 장중에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니 VI 안 갔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아래 거를 길게 줬다가 올라오면서 VI 가고 상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이게 VI 들어간 상태에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서 굉장히 그리고 100만 주가 쌓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일 아마 시초가 매매 대상인데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갭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갭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그 상종고 패턴이 오면 그때 한번 노리려고. 그래서 요 재료는 여기 있죠. 러셀 로보틱스가 로봇 반도체 우주 공급막 굿즈 소식의 상한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노려볼 상종고 일봉상에서 눌림을 주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다음에 모베이스가 투상 같죠?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이건 저희가 그 시초가 매매를 했던 겁니다. 요거 한번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시초가 매매 했죠? 그죠?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좀 몇몇 있고, 또 다들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매매 일지란에 보시면 이걸 했거든요. 하신 분이 있는데,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바트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내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여기에. 이제 돌파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도 했죠? 했는데, 그다지 많이 먹지 못하고 여기서 매매를 했는 거예요. 매매. 근데 이게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런 게, 이분이 이제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돌파 매매를 하다 여러 번 고점에 물리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 시초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해 수익이 항상 작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다 고민하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가 그렇게 길게 갖고 가겠어요, 이걸. 그건 다 아마 90%의 개미들이 다 느끼는 그런 저기예요. 그 고민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우리 마리 아빠님도 그런 느낌, 그죠? 근데 이제 시초 2로 이봉의 단시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일봉의 저가마저 이탈하며 매수가 대비 3% 이상 아래 손절.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대응의 문제죠. 그렇고 이제 이거 내가 답변을 다른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여기 봄나리님도 또 좋은 질문 해줬어요. 뭐냐면 이제 시초가 매매를 하는데 장 초반에 호가창도 차트도 너무 빠르고 자, 요게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매매하다 보면 호가창도 차트도 너무 빠르고 정신없이 움직여 솔직히 너무 쫄리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들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초가 매매를 갭상승이 된 종목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하냐? 갭상승이 됐다는 종목은 갭상승이 됐다는 의미는 시초가에, 그러니까 KRX 종목을 빼놓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NX 종목 말고 KRX 상한가 종목. KRX에서 이제 갭상승이 된 종목은 주로 상한가 종목이 이길날 갭상승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시간 외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당일 이길날 갭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당일날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갭상승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시간에서 올라가지고 이길날 갭상승 된 건 다음날에 음봉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거는 거의 많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갭상승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갭상승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냐면, 어떤 거냐면, 당일날 갭상승 되는 게,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재료가 그, 시간 외에 끝나고 나서 나온다든가, 뭐 새벽에 나온다든가, 아침에 나온다든가, 그럴 때 이제 갭상승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상한가 갔던 종목이 상종고에서, 그죠? 상종고에서 눌림을 줬다가 아침에 갭상승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다 있는데, 제일 1등은 전일에 상한가 간 종목이 가장 이길날 갭상승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재료가 이미 강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재료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장량이 얼마큼 남아있는가. 제가 여기에 저는 맨날 같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재료를 이렇게 쭉 재료를 다 메모를 해놔요. 그 다음에 상장량을 또 굉장히 많이 보죠. 그죠? 상장량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나. 그죠? 상장량이 약한 거는 일단 좀 약간 제껴둡니다. 그래서 상장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차트의 위치가, 제가 차트, 재료, 수급 이렇게 세 가지 본다 그랬잖아요. 차트 위치가 전고 돌파했던 거나 신고가 가거나 혹은 바닥에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이건 여러 번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지만은 최종적인 건 이길날 9시 50분부터 한 55분까지 딱 59분까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걸 끝까지 갭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이 중에서 갭상승이 가장 크게 되는 게 1순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는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상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따를 했다고 가정을 해. 여러분들이 상따를 하면 이길날 어떻게 되죠? 이길날 갭이 뭐 10% 이상 떠. 만약시 10% 이상 때문에 일단 부여에는 걸린 상태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13% 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상따했던 사람은 일단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즉 뭐냐면 시초가의 절반이라도 털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절반이라도 털자.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절반 팔고 절반은 좀 두고 보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높게 뜨면 좌우지간에 매도는 나와요. 그죠?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조금이든 많이든 간에 그 수익을 실현하는 차익 욕구가 나와요. 근데 일단 갭이 떴잖아요. 갭이 뜬 거는 누군가가 시초가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갭이 떴다가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살짝. 그러면 음봉이 변하겠죠. 그러다가 갭으로 떠올린 애들이 다시 쳐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봉이 변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초가 매매는 특히 전일 상한가 종목에서 강한 재료 노출로 간 거는 투상을 갈 여지가 굉장히 많고, 올라갈 성질이 떨어질 성질보다 50%가 적어도 50%는 넘어요. 그러니까 49대 51 최소한 요 정도는 된다고 보시고, 이거는 최악의 경우죠. 올라갈 경우가 더 높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그 알바트님 이제 살짝 조금 먹고 이제 팔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종목을 하는 이유는 올라갈 확률이 51% 이상은 된다 이거야. 그런 느낌을 전제하에서 하는 매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에서 항상 치열해요. 시가가 양봉으로, 시가가 양으로 전환되느냐, 음으로 전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고, 양봉으로 확실하게 제압이 되면 그거는 쭉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완전히 제압되면 그대로 떨어져서 반등 나오다 계속 이렇게 죽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회복하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초가 매매 패턴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를 돌파하는 걸 기준으로 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보고, 돌파했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거냐, 이제 여기서 들어갈 거냐, 다음에 음봉에 들어갈 거냐, 눌림에 들어갈 거냐, 이거에 이제 이건데, 아까 봄나들이님이 질문해 주신 게 이게 뭐냐면, 호가창이 빠르다. 그죠? 호가창이 빠르고, 그 다음에 차트도 빠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도 안 빠르고 차트도 안 빠른 거는 종목이 죽은 거예요. 그 종목을 하면 안 돼, 단타로. 그게 스윙으로면 모를까? 그런 종목을 하면 안 되고, 10% 우리가, 자, 요거를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내가 늘상 설명하는 건데 자료가 있나 모르겠다. 여기 자료가 없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10% 아래 여러분들이 자, 요건 내가 자꾸 빗나가는데 오늘 설명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두시면 좋아요. 혹시 시초가 매매하실 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로 설명드릴게요. 자, 10% 아래잖아요. 10% 아래하고 10% 위가 있잖아요. 여긴 종목 선정이 종목 움직임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할 때 호가창이 빠르거나 호가창이 느리거나 차트가 느린 거는 여러분들 종목이 죽었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목 단타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은 10% 아래에서 이렇게 짱대 음봉이 나오고 10% 위로 올라가서는 변동성이 작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서는 10% 위에서 주도주는 변동성이 작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떤 지지와 저항 보고 모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는 그렇게 호가창이 빠르거나 그런 게 잘 없어요. 돌파 매매 아니면은 이렇게 슬슬 눌러줄 때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거,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호가창이 그만큼 빵빵하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슬슬 움직여요. 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눌러줄 때 슬슬 해도 여러분들이 매도가 충분히 가능해. 근데 아침에는 어느 종목이고 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시초가에서 굉장히 호가창이 빠르고 거래 체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을 느끼는 게 바로 봄나들이님이 질문한 그 내용이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알고 대응하면. 왜 그러냐? 내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호가창이 빠르고 막 차트도 막 움직여. 이거는 호가창이 빠른 거는 한 사람만 우리 아까 질문하신 분 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 참여한 분들 누구나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초보자는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것이고 좀 숙달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누구가 경험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감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빠르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인 평균 수준에 비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호가창 매매 하지 마세요. 적어도 시초가 매매는 호가창 매매를 안 해도 된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매수할 때는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는 게 있고 차트를 보고 매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기 어려우면 차트 보고 매수하라. 그래서 이걸 돌파 기준목 매매까지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꼭 이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초가 매매할 때는 호가창보다 차트를 더 많이 보고 합니다. 패턴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봉으로. 그럼 이때부터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보면 이거 올라가겠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누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누르냐? 주문 넣는 방법. 절대 시장가를 안 넣는다. 시장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정가도 아니다. 최우선 지정가로 집어넣는데 즉 뭐냐면 항상 현재가보다 한호가 아래 받치면서 들어가요. 한호가 아치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주문창에 보면 주문창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우선 지정가라가 있어요. 최우선 지정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종목이 바뀔 때마다 계속 클릭질을 해서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근데 여러분들 키움 쓰시는 분들은 이제 파리파리 주문 쓰시지 않습니까? 파리파리는 가능하겠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되니까. 근데 파리파리가 아니고 이렇게 호가창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문창 사용하는 지정가 이렇게 호가창을 눌러서 주문하는 경우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매매를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멀티캐석 주문을 이용해라. 이걸 내가 했잖아요. 키움에 있는 멀티캐석 주문을 이용하되 멀티캐석 주문을 어떻게 만드냐? 최우선 지정가로 매수가 되게끔
매수가 되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돼요. 그 설정해놓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돌파감독 치시고 멀티계속 주문 빨리 주문 매수 매도 주문 빨리 넣는 방법, 그거 동영상 보시면 돼요. 최우선 지정가로 매수해 놓으면은 한호가 아래로 받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빠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굳이 위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서 사도 다 체결돼요. 제가 보면 99% 체결돼. 99% 체결 안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즉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호가창을 안 보더라도 이 차트 패턴을 보고 이게 장중에는 호가창을 반드시 봐야 돼. 차트 매매보다는 호가창을 보는 게 돌파 매매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침에 시초가 매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분석이 끝난 거예요. 종목이 이건 어떨 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초가 패턴에서 시초가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거나 눌림을 한번 전화주면 내가 매수해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냥 매수하면 돼요. 버튼 누르면 돼.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봉으로 가면 시초가에서 한번 여기 시초가인데 시초가에서 한번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시초가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라인이 돼서 잘 안 깨는 경우가 많아요. 안 깨는 경우가 한번 돌파를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온다 할지라도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라인으로 보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매매가 전부 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다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했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얼마나 많아. 맨날 하잖아요. 맨날. 전날에 뭐 했냐면 폴라리스 세원 볼까요? 한번 했잖아요. 폴라리스 세원. 그죠? 이거거든요. 폴라리스 세원. 어디야? 이것도 그죠?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음봉으로 살짝 빠졌잖아요. 음봉 살짝 빠지다 양봉으로 나올 때 이렇게 매수. 그죠? 이렇게 양봉으로 한번 시가를 회복해버리면 시가가 잘 안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나는 눌리면서 하면 돼요. 눌리면서 이렇게 눌리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적어줬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답변을 단 게 이제 우리 도움이 될지 실전에서는 또 틀려요. 근데 어렵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단 시초가 매매는 장중 돌파 매도 훨씬 쉬운 건 맞아요.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가 2로 돌파할 때,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될 때 매수가 두렵다면 그 다음 봉에 음봉으로 눌러줄 때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전부 다르다.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 넣는 방법이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거가 좀 주문 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속도를 굉장히 매수 매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여러분들 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사고 빨리 살까 그런 거를 하려면은 멀티계속 주문을 이용해라. 그게 가장 좋습니다. 좀 잡소리가 길었는데 그건 넘어가시고 넘어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정고 투상에서 강력한 거고 시초가 매매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다. 거기서 아침에 후다닥 수익 내고 빨리 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맨날 주잖아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이제 잘 따라 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보시면 평균적으로 PJ전자도 했었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가를 한번 회복하면 이렇게 가요. 그죠? 굉장히 많이 가. 8명. 그래도 지금은 한 8명 정도가 따라 하는데 이거 처음에는요. 제가 할 때 뭔지 몰라가지고 다른 분들 한 서너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하면 8명 이상은 되더라고. 보세요. 양봉으로 한번 회복하다 보면 이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장중에는 모르잖아. 이게 갈지 안 갈지. 잘. 그래서 장중 매매보다 쉽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나무가도 했고. 보시면 아침에 하잖아요. 아침에. 이것도 8명. 뭐 8명이 기본이야. 일단은. 원유 기부 됐죠? 몇 명 했나? 이건 5명. 이거 많이. 이거 원유 기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상한가 갔나? 아니,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음봉에서 양봉을 뚫으면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간다는 이거 굉장히 크게 먹죠. 아침에 후다닥 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먹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인원이 적을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게 항상 의문을 갖거든요. 이거는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아까 앞에 우리 질문했던 분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런 거. 이런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매매를 굉장히 뭐 수년 동안 이런 매매를 해왔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쵸? 보시면 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하질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뭐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죠. 왜 안 하지? 막 이런 식으로. 7명. 그쵸? 적어도 10명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법 내용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충분히 아침에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크고 매매가 되게 쉬워요. 손실 나도 쬐끔 먹으면 왕창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맥인데 알맥 우리가 금요일날 매매했던 거죠. 상한가를 갔는데 금요일날이 알맥 상한가 같죠? 제가 여기서부터 집중 이제 이런 패턴 있죠. 이런 패턴 이렇게 해서 C돌파 나오는 이런 패턴 여기서 제가 종목을 줘가지고 집중해라. 근데 갔어요. 상한가를. 그 6명 했네요. 그래도 6명 수익 났네. 6명. 그러니까 잘 따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못 하시는 분인데 이거 내가 이제 이런 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알맥이 상잔량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여기 우주항공 소재 실적 턴아웃 요걸로 갔는데 뉴스로 갔는데 모양이 신고가를 딱 때려가지고 한번 내려오면 한번 눌림목에 접근할 수는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신기하더라고. 에드포러스라는 종목인데 이거 뭐 바닥에서 상한가를 빵 때렸어요. 이거는 이제 4중 돌파 종목인데 기법상으로 치면 닷공 1.3에 해당하는 그런 패턴이죠. 바로 어디냐면 이 위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위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역전고에 해당되는 건데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눌러주면 그쵸? 눌러주면 한번 노려볼만 하다. 재료는 여기 있어요. AI 러싱 모니킬러 뭐 큐브 엑스스 250% 상승 소식 뭐 이런 거 단발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은 이게 그 NXT에서는 상한가를 갔어요. NXT에서 상한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NXT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을 하면 되겠죠. 이거 근데 KLX는 상한가를 못 갔어요. 항상 그래요. NXT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 늦게 시작하고 일찍 시작하니까 더 선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신고가 때렸기 때문에 눌러주면 한번 노려볼만 하죠. 이거는 이제 우주 산업에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내년 국방 예산 증액 뭐 하여튼 요런 거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뭐 비츠로테크 뭐 방산주 몇 개 올랐죠. 우주 산업도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핫했던 게 요거죠. PJ전자 요렇게 이건 우리가 장중에도 매매했었죠. 근데 이제 상종고 패턴인데 그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더 감소되면 종배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넣는데 요 윗꼬리가 약간 좀 마음에 걸려요. 윗꼬리가. 그래서 이렇게 전일 캔들에 종가가 위치하면 종배를 안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라는 거 있죠. 그 CES 2026 최고의 로봇 선정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모비스 전자도 아마 그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PJ전자가 과거 현재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지역의 공급 계약을 진행하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그 뉴스로 좀 올라갔었죠. 근데 요게 모비스 전자도 아마 그거로 간 거죠. 예, 모비스 전자도 자동차 부품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로봇, AI 이런 것 근데 로봇이 이상하게 내가 찍은 로봇은 또 안 가요. 나 정말 환장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 X는 계속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올해 우주항공산업 제 시야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는데 제가 제노코 아무도 안 얘기했을 때 제가 제노코를 봐야 된다. 제가 아마 지난주 올리면서 계속 2주차 제가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놈이 날아가더라고. 나 진짜 미치는 거야. 제가 2번을 올렸어요. 여기서 계속 설명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28%? 25%. 진짜 이거 놓치고 나니까 굉장히 막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노렸던 거. 여기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자료가. 그래서 진짜 너무 지난주에 있었나? 이건 우주산업 그거죠. 그쵸? 하다 굉장히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던 종목인데 날라가니까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래서 요거 스피어, 제노코, 루미루, 미래에셋 증권 요런 거 뭐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는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저걸 올렸죠. 비추로 넥스텍을 올렸는데 그나마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그 상장될 때 여기거든요.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요 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 여기 반등 나올지도 모르고 하여튼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추로 넥스텍, 제노코, 루미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기존에 뭐 캔코의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가 잘 갔었죠. 이노스페이스가 대장이죠. 지금 현재는 이노스페이스가 대장이에요. 한번 눌러줬죠. 그쵸? 이놈이 대장이에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때 이노스페이스 상업용 저기가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온 거, V자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내려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노스페이스가 대장, 이등주는 막 제노코가 막 올라가 버리니까 제노코는 그 우주항공산업 그 자회사죠. 상당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급등을 2번씩이나 해보니까 멘붕이 오더라고. 그 다음에 루미르도 괜찮고요. 하여튼 스피어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론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세원은 이제 상용고 종목인데 바닥에서 쳐올리는 거. 요건 전기차 테마에서 북미 로보택시 업체 자율주행 전기차. 하여튼 자율주행 관련차, 그 다음에 뭐 로봇 AI 이런 거는 상한가 잘 나옵니다. 좌우지간에 반등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맞아서 올린 거고, 한번 떨어지면 보시면 이런 걸 하는 게 왜 좋으냐면 밑에 평균값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어요. 이런 건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절폭이 크질 않아요. 그 대신에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거는. 그래서 올린 거고, 이건 뭐 떨어지면 정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성우라는 건데
이것도 일단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개별 종목인데 이체전지 부품 개발 완료 소식 4족 파이.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올리는 거, 바닥을 다쳐서 한번 강하게 치고 상년고 패턴으로 와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더라도 크게 빠지는 경향이 없고, 물론 빠지면 살살살 빠져요. 그게 사람 더 환장하는 건데, 그 대신에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해 볼 확률보다 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크게 먹을 확률이.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원익큐브 한번 넣어봤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 한번 눌림 자리 주면 한번 노려보려고. 이거 굉장히 크게 갔었어요. 여기에. 그죠? 신고가 때리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비명소리 한번 지르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올린 거고.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닷컴 이트랩에서 나온 거. 이제 그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 부품, 한국 무브넥스. 이놈은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5%, 9%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배열되고 2060 정배열된 상태에서 나오는 반등, 이런 것들 패턴을 잘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자가. 그럼 또 음봉 떨어지면 또 양봉,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한번 내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거 양재동 거죠. 이거는 양재동 개발,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 주거 업무 시설 결합한 복합단지 개발. 여기 있죠. 이게 되게 59층 규모인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죽지 않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죠. 올라갔다가 이게 여기서 또 죽어야 되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지는 않는 종목이구나.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들이대도 괜찮겠다. 왜냐면 떨어지려면 진작에 떨어졌어야죠. 여기서 한번 떨어졌어야 되고 여기서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다시 반등했다는 거는 이놈은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뭐 다분히 제 경험이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렇지만 경험에 의한 거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찬스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핫한 거 위주로 넣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제가 예비 종목으로 뽑아놓은 게 몇 개 더 있어요. 예비 종목으로 뽑아놓은 것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만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이런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매는 못하더라도 가장 핫한 종목이니까 왜 올라갔는지 정도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 그죠? 공부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드시 급등하거나 올라간 종목은 다 이유가 있고, 그걸 알아야 다음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는 내가 매수를 못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장중에 나올 때 이 종목이 뭐다라는 걸 이미 사전에 학습이 돼 있으면 단타치기도 쉽습니다. 그게. 자, 이상으로 짧게 1월 11일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뭐 제가 주는 종목 정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올리는 거니까 아무쪼록 종목 나오면 해서 수익이 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